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말에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여러분과 스트리밍도 하고 또 타임 트래커 와디즈 펀딩 오픈도 있었고 또 리무브 클럽의 빅 웨이브, 제가 이제 몸 만들기 빅 웨이브를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모임을 좀 하는 날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걱정하면서 저희가 마스크도 쓰고 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강에서 같이 한번 뛰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5km를 뛰었어요. 저도 예전에 하프 마라톤도 해보고 뭐 운동할 만큼 해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근데 오랜만에 5km를 뛰려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좀 힘들었는데, 아니 그 여성분들도 있고 평소에 운동 안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또 이게 멈출 순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끝까지 뛰느라고 아주 힘들었지만 너무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이게 같이 하는 거의 능력인 것 같아요. 혼자 할 때는 하다가 요쯤 되면 좀 멈추지. 저도 이제 조깅 같은 거라면 한 2km 정도 뛰고 보통 멈췄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호흡 조절해야 돼, 그러면서 걷고 막 이랬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나름 저의 어떤 살기 위한 몸부림도 쳐보고 오랜만에 호흡법도 다시 좀 깨닫게 되고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혼자서 고군분투하기보다는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런 노하우를 쉐어할 수 있는 모임에 나가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무브 클럽의 각종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리무브 클럽에 미리미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 주간을 쭉 보내면서 회사 내에서 되게 의미 있는 경험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희 회사에 이제 전략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동글님의 사례인데요. 원래는 이분 사례가 너무 좋아서 제가 직접 찍어서 그거를 월요일에 영상을 대체해서 올리자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거 찍은 걸 봤더니 이게 아무래도 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조명이랑 별로 안 예쁘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글님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가 그냥 대신 사례를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들은 굉장히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외모를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다 예쁘고 잘생겼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서 막 일이 없거나 또는 자기가 뭔가 기여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은 일이 많다고 투덜대는데 저희 회사는 더, more and more 막 이것 때문에 이제 서로 막 이게 해보겠다고 열정과 의지가 넘치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지난 주간에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동물님이 점점 이렇게 보니까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냐?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미팅을 하면서 질문을 던져봤더니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되게 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동물님 덕분에 저의 시간 사용이나 회사의 우선순위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름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굉장히 마음속의 어려움을 좀 토로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물어봤더니 지난 주간에 80시간 가까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저는 시킨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완전 이거 뭐 열정페이 얘기 나올 텐데,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거 확실하게 쉬게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고도 없이 이게 계속 주말도 없이 막 계속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일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도 왜 자기가 이렇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목표 업무 리스트가 한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개의 목표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데 8개의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그래 지금은 달릴 때야 막 이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져가면서 우리 퇴사한 이형부터 시작해서 커리어 마스터 현직자들의 컨텐츠를 뭔가 쫙 집대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의 시간을 잘 쓰고 내가 그걸 잘 도와야겠다, 이런 어떤 사명감,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 주간을 살아본 거예요. 근데 매주 금요일마다 저랑 피드백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저의 시간, 그리고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 달성률, 이런 것들을 이제 KPI 포함해서 질적인 전진, 의미 있었던 거 없었던 거, 다음 주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이제 아주 촘촘하게 저랑 매주 금요일날 오후에 미팅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미팅을 하면서
지난 주간을 쭉 돌아봤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물이 없고, 또 자기만 결과물이 없으면 괜찮은데 대표님도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의 시간은 다 동글님이 기획을 합니다. 동글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고 출근하라면 출근해요. 저는 뭐 특별한 뭐 생각, 물론 이제 제가 방향성 같이 논의하지만 이분이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데 주도성을 줄 수 있도록 제가 저의 시간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아니 그랬더니 이분이 그게 또 마음에 가책이 된 거야. 자기가 기획한 대로 대표님이 나름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보니까 진짜 대표님도 자기만큼 고생한 것 같은데 이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온 거야. 목표가 하나도 달성이 안 됐어.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막 속상하다고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울 거냐, 피드백을 할 거지 이 자식아 이래가지고 따뜻하게 위로의 말은 해줬어요. 따뜻하게 이제 휴지도 주고 그래서 제가 다 울 때까지 기다리고 다 울었냐? 그럼 피드백 좀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따뜻하게 그랬는데,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목표를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어떤 컨셉과 방향성을 잡는 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건데, 그 열정이 때로는 과할 때가 있어요. 자, 열정은 클수록 좋겠죠. 열정적일수록 좋고 열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열정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나는 나대로 지치고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도 그 사람대로 지치고 결과는 결과대로 안 나오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지금 여기까지 듣고 계신 우리 형팬분이라면 아마 여러분의 업무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 아침 6시 월요병 출근길에 막 이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예능 유튜브나 보면서 아니면 게임하면서 출근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보통 여러분 지하철이나 버스 보세요. 주변 사람들 보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때 이거 뭐 자기계발의 끝판왕이지 뭐. 아니 웬만한 강사들도 하지 않을 만한 어려운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거 도전해봐라 저거 도전해봐라 하는 퇴사한 이 형을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분들은 퇴근길에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출근길이 됐건 퇴근길이 됐건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생각하고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가 된다면 꼭 매일 1일 1형 영상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동글님과 한 주간의 이 우여곡절이죠. 이 시행착오를 피드백하면서 제가 했던 조언이 있어요. 그 조언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표는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제가 생각에 주간 단위 목표는 사실 1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상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목표는 또 별개로 있을 수 있겠죠. 나의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운동을 가는 습관이라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임 트래커에서 영적인 목표, 지적인 목표, 사회적인 목표, 신체적인 목표 4가지를 구분해서 항상 작성하라고 균형을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일단 업무적인 목표에 있어서만큼은 한 가지로 귀결시키는 게 좋습니다. 월간 목표를 설정할 때는 목표 자체가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간은 한 개의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는 게 가장 큰 성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많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실제로 하는 일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한 개만 할 수 있냐. 자, 한 개만 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머지까지 연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걸 목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목표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매주 똑같은 목표를 세우고 있을 겁니다. 매달 똑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1년째 똑같은 목표를 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상 여러분의 목표는 바뀌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그게 목표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목표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목표로서의 의미가 상실된 목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그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피드백을 해야 돼요. 자, 동글님이 시간 기록을 하고 자신의 시간에 어떤 업무, 몇 가지의 업무를 하는지 쭉 적어본 결과 제가 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진단해 줄 수 있었어요. 8가지 업무에 각
개별 목표가 있었어요. 그 개별 목표를 가지고 일주일을 열심히 사니까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개의 목표를 열심히 매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걸 8개를 늘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성과를 내야 될 그 시점에는 물론 그렇게 하드코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매주 반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 우리 상사, 내가 내 업무를 관리해주는 상사나 사수분에게 꼭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월요일 출근길에 이번 주 여러분의 업무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걸 한번 지금 노트를 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목표의 개수가 몇 개나 될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적으신 목표 한 개 누구나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개의 목표가 여러분의 성과를 바꿔낼 수 있을 만한 파레토 법칙에 적용된 목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달성하면 나의 업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이것만 달성하면 상사에게 칭찬도 얻고 고객도 만족할 수 있는 목표가 맞는지, 그 목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도 동일한 목표를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힘차게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목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시키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월요병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또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